마샤 메르칼로바는 클럽 Z의 창립자이자 전무이사입니다. 2011년 설립된 클럽 Z는 미국 시온주의 청소년 운동으로 유대인 청소년에게 활동과 교육, 이스라엘과의 연결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JNS 예루살렘 스튜디오에 오신 마샤님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현재 어떤 일 하시고 클럽 세대 새 소식 있나요? 저는 내일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여기 이스라엘에 왔어요. 이 회의는 디아스포라부에서 주최하고 아미하이 쉬클리의 반유대주의 대응 강의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클럽 C의 대표로 여기 오셨죠? 우리 시청자 중 클럽 C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클럽 C는 유대인 청소년들이 강하고 자랑스러운 유대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준비가 필요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클럽 C를 시작하기 전에는 병원에서 산부인과 간호사로 거의 17년 동안 일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은 예방 조치예요. 건강하게 먹고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유대인 혐오를 겪을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대학 캠퍼스에서 그리고 이제는 모든 고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엄청난 반시온주의와 반유대주의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아이들을 준비시키지 않고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요? 그게 클럽스의 역할이에요. 저희는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유대인 정체성, 유대인 민족성, 그리고 시오니즘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인터랙티브하고 흥미로운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진행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등록해서 저희에게 한 번, 두 번 오는 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와요. 이건 청소년 운동과 학술 프로그램이 결합된 형태예요. 저희는 기대감을 심어주고 좋은 유대인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며 그들에게 목적을 부여해요. 즉,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겪는 건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유대 민족을 위해 스스로를 옹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반유대주의와 싸우는 것에 관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여기 오셨고, 당신이 속한 단체는 청소년들이 반유대주의, 유대인 혐오, 그리고 이스라엘 혐오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죠. 맞아요. 이것이 반유대주의와 증오에 맞서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즉 존재한다는 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저는 반유대주의가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사람들 DNA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건 반유대주의가 부정적으로 여겨지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반유대주의자들이 다시 동굴로 숨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반유대주의를 결코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유대인에 대한 증오는 강렬한 슬로건이지만 결코 좋은 일이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완전히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끝낼 수 없어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핵심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해요. 우리는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를 알고 있지만 다른 젊은이들이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요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젊은이는 매우 적어요. 그게 클럽스의 목적입니다. 정해진 말이나 선전 구호가 아니라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그들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10대들이 쓰는 말, 학생들이 쓰는 말, 그리고 교수들이 쓰는 말로 번역해야 해요. 그리고 인터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죠. 당신이 최근에 그 주제와 관련된 당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네, 정말로 약 4주 동안 미국 전역에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클럽 C는 전국에 퍼져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여러 엄마들 모임에 가입해 있는데 특히 한 엄마 모임에서요. 그 지역은 부유하고 규모가 큰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메인타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엄마들 모임이라고 해볼게요.
갑자기 피드를 쭉 내리다가 페이스북에서 피드를 내리다가 그걸 보게 됐어요. 이 그룹의 배너가 어떤 유명 가족 연예인의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한우카 엄마, 아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함께 한우카 촛불을 켜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게시글의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 사진이 여기 있냐고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유대인 그룹이 아니라고 하고 그룹의 관리자들은 우리는 항상 사진을 바꿔서 반영한다고 말했어요. 다가오는 어떤 명절이든 우리는 가능한 모든 명절을 다 반영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죠? 가장 웃긴 건 그 그룹 관리자들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꾼 여성은 사실 흑인 여성인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다가오는 명절에 맞춰서 몇 주마다 사진을 바꿨는데 그분들은 한 번도 이런 걸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녀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고 그녀는 제가 연락한 것에 대해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관리자분들도 칭찬할 만하게 그 사진을 내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웃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불편하다면 그룹을 떠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몇 주 후 다른 지역에서요. 한 고등학교 학군의 교육감이 메모를 보냈어요. 앞으로는 나치 상징과 관련된 만자 스와스티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힌두교 이웃들을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유대인 기관들에 낙서되어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위협하는 상징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힌두교를 홍보하나요? 이분이 교육감이며 지역 분위기를 결정할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10살짜리 5학년 학생들,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아주 좋은 동네에서 이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함께 지내왔어요. 이 아이들은 길 건너 학교에서 함께 집에 걸어갔어요. 동네가 아주 안전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 소녀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는 친구가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듣게 돼요. 유대인들은 다 싫어. 나는 히틀러 편이야. 이 아이들은 10살이라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저도 우리가 모두 지쳤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반유대주의에 대해 듣는 것도 지겹다는 걸 알아요. 죄송해요. 우리는 지칠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경계해야 하고 계속 집중해야 해요. 그리고 아마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하버드 랍비는 샤바시 유대인들을 지켜왔다고 말할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유대인에 대한 증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없었다면 우리가 더 많이 동화됐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동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래서 클럽 C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의 머릿속에 네가 잠들 때도 유대인이고 깨어날 때도 유대인이라는 걸 각인시키고 싶거든요. 너는 피클 같아. 러시아든 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넌 유대인이야. 일이 생기면 모두가 널 볼 거야. 너는 갑자기 이스라엘의 대사가 되어버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기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걸 싫어하니까 뭔가를 배워. 러시아계 유대인을 언급했으니 이제 당신의 인생 여정도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벨라루스에서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지금 살고 있는 플로리다로 갔죠. 어떻게요? 긴 여정이었네요.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러시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소련 시절 학교 출석부에는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의 국적을 기록했거든요. 저는 러시아인으로 기록됐지만 전혀 몰랐어요. 소련에서는 16살이 되면 여권을 받으러 가야 해요. 그래서 저도 여권을 받으러 갔죠. 신청서를 작성하고 부모님의 이름을 적어요. 엄마 이름은 리바 리보브나 리브카이며 라베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그녀의 딸이에요? 네, 친딸이에요. 네, 동네 의사요. 그래, 오 얘야, 너는 러시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야. 그렇게 제가 유대인임을 알게 됐어요. 정말 그 전까지 몰랐어?
제 생각에 그게 소련 체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소련 시민으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특징이에요. 그게 당신의 주된 정체성이 되고 다른 모든 것은 뒷전으로 밀려나죠. 우리 유대인 중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된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대화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체성을 문 앞이 아니라 아예 뒤에 두고 왔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시죠. 그래서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미국으로 이사 온 후에 저는 제 아들이 다니는 유대인 데이 스쿨을 통해 유대인에 관한 것들을 배웠어요. 아들이 배우는 만큼 저도 같이 배웠죠. 더 알수록 더 많은 영감을 받아요. 2005년 철수가 제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이 소셜미디어 중에서는 유튜브만 존재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던 사진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 것은 모자를 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 사진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을 집에서 끌어내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고 설명해줄 공동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당에 갔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여름에도 갔어요. 유대인 캠프에서 열리는 가족 캠프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있잖아요. 야생에 관한 워크숍이나 토라,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대한 워크숍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철수 2주 후였고 아무도 몰랐으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을 알수록 기적을 믿지 않을 수 없죠. 종교적으로 변하게 되지 않나요? 가장 좋은 의미에서요. 왜냐하면 당신은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배우기 시작했고 2011년, 2012년쯤에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받으러 대학에 보내지는데 그곳에서 그들을 반대하기 위해 조직하는 학생들과 경쟁하게 돼요. 음흠. 네, 저는 실리콘밸리에 살아서 이곳은 똑똑한 아이들이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 산타크루즈 같은 학교에 가는 곳이에요. 이제는 모두가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회, Students for Justice in Palestine에 대해 들어봤잖아요. 그 단체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에서 시작됐고 지금도 활발해요. 이들은 GOP라 불리며 아이디어도 거기서 나왔어요. 전문 선동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6, 8년씩 학교에 다니는데 그 비용은 누가 내나요?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들은 한두 과목만 듣고 나머지 시간은 조직 활동에 써요. 그게 그들의 일과 목적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육과 기술을 가르쳐 생산적인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해요. 이제는 예전처럼 단순히 졸업하고 직장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기술을 익히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해요. 도전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옛 소련을 떠나셨죠. 그곳에 유대인들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피 골드슈미트도 최근 같은 우려를 책에 썼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신데 미국 유대인들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밝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히브리어 공부를 진지하게 하라고 했어요. 음. 아, 저는 미국에서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강하게 지키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큰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해 마음이 아파요. 그게 바로 클럽 Z의 역할이에요. 그들이 이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강한 유대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비록 전통적인 유대인 교육이 우리 교육 과정의 일부는 아니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장려하고 홍보해요. 우리는 흥미로운 일이 있으면 아이들과 가족들을 보내요. 사실 어른들도 이런 게 필요해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어요. 언제 어른들, 부모님들을 위한 클럽 세일을 여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또 다른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이스라엘 청소년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해왔어요. 음, 이스라엘 청년들이요. 그들은 고등학교와 군대 사이에 개비어를 갖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역할로 미국에 오곤 해요.
그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많이 알고 자신들은 적게 안다는 사실에 충격받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저에게는 정말 슬퍼요. 그렇죠? 예를 들어 클럽셋 졸업생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산 레모 회의가 뭔지 아니?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아니?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대답할 수 있어요. 여기 아이들 중 몇 명이나 그걸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과도 관련 있죠. 점령에서 국가 해결책까지. 이 모든 유행어들과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온갖 쓸데없는 것들 말이에요. 10월 7일 이 당신과 당신의 일 그리고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 일이 당신의 초점을 바꾸게 했나요? 아니요, 우리는 항상 그것에 집중해 왔어요. 달라진 건 수요뿐이며 수요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2024년 봄에 대학 캠퍼스에 이런 천막촌들이 생겼을 때 그 천막촌 대부분은 유대인 학생들이 조직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그 학생들의 선생님이 누구였는지, 부모님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들이 유대인 여름 캠프에 갔었는지, 유대인 청소년 운동에 참여했었는지 알고 싶어요. 솔직히 왜 내부 정리를 안 하고 시스템이 실패했는데도 바꾸지 않는 걸까요? 아직도 그대로잖아요.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모든 학부모님들과 졸업생들에게 전화를 거는 거였어요. 아이들은 잘 지내나요? 집에 돌아왔나요? 혹시 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니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싸우고 배우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점은 우리 아이 중 한 명이 수백 명의 다른 아이들을 교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공립고등학교, 공립학교에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의 중심지가 되고 유대인 동아리를 만들기도 했어요. 한 학생은 공립고등학교에서 이스라엘 동아리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 아이들은 시의회 회의에서 발언하기도 했고 몇몇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교수님을 바로잡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There's no 하지만 한 번의 세션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집 안팎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야 해요. 이제 인터뷰가 거의 끝나가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오늘날 세계와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두 가지 큰 질문이네요.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있는 모든 공동체마다 진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이스라엘 반유대주의 그리고 자신을 유대인으로 인식하고 유대인으로서 자신을 대표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해요. 그래서 저희의 계획은 계속 성장하면서 정기적인 이스라엘 여행을 추가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직접 이곳에 와야 시온주의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청소년 여행도요? 청소년들을 위한 여행, 그건 버스라이트가 아니라 다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아이들, 저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여행을 한번 했는데 그 여행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참여했다는 거예요. 버스라이트에서는 30명 뿐이라 예외 없이 모두 투어 가이드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아느냐고 물었다고 했어요. 너희가 이 아이들 가르치는 걸 도울 수 있겠구나. 내 아이들은 몇 살에 오니? 8학년 이상인가요? 그러니까 바르 미츠바 이후 13세에서 17세까지고 나이와 지식 수준에 따라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초 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사일이 또 있어요. 기초 훈련이요. 한 달에 한 번 배우고 사일잇은 격주로 진행돼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고 3년 과정이에요. 그리고 질문의 두 번째 부분은 잊지 않으셨네요. 제가 어떻게 보는지요? 아마도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들은 무엇이며 선생님과 선생님의 조직은 그 문제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우리 유대인들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 파르샤에서처럼 유대인 80%가 이집트에 남았습니다. 그중 80%가 이집트에 남았어요.
우리는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야 해요. 우리는 그들을 교육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정록 동맹에 흡수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유대인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에게 왜 비유대인들을 교육하지 않느냐고 물어요. 한 번에 한 문제씩 해결해야 해요. 결국 우리 자신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반유대인 단체마다 유대인들이 관여되어 있어요. 그게 슬픈 부분이에요. 그게 슬픈 진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못 보고 이런 사람들을 놓쳤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큰 문제는 최대한 많은 유대인들에게 빨리 다가가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클럽 시드가 정말로 큰 성공을 거뒀고 당신은 온갖 칭찬과 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활동과 하는 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당신의 웹사이트가 정말 훌륭하다는 걸 알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예, 저희 웹사이트는 클럽제, 즉 inzionism.org이고 페이스북에도 있고 인스타그램에도 있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핸들은 zionism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저희는 학원과는 다릅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있고 물론 여러분의 지원도 환영합니다. 마샤 메르칼로바 본인을 최고 시오니스트 책임자로 생각하신다는 표현이 정말 적절합니다. JNS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티븐.